뉴스장터하고 59초 TV에 아주 귀한 손님이 아니죠. 좀 요즘 억울하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전국 골프존 사업자 협동조합 이사장. 네. 송경화 네.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경화입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이제 골프존하고 골프존 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충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어디 뭐 다녀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어디 재판? 골프존으로 소송을 당해서 예, 예. 네, 오늘 이제 민사 재판 무슨 소송이에요? 저희가 골프존 그 매장들이 전국에 한 5,000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5,000개 매장과 골프존 본사 간에 불화가 생기는데 예, 예,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를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네. 그 골프존 본사와 사업자 간에 좀 대화 좀 하자. 네. 이렇게 요구를 해도 만나주지 않고 또 그러면 본사 홈피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열어달라. 그러면 이 5,000개 사업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게시판에 올라오면 본사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면 이런 불화가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해도 게시판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십시일반 10,000원, 50,000원 돈을 내서 신문 광고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0명이 돈을 냈고 3,600명이 정말 신문 광고를 하자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신문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광고에 적시된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일간 신문지 일면에다가 신문 광고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 신문 광고 때문에 업무 방해당했다,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이런 걸로 이제 저를 고소를 해서 그래서 제가 형사 재판을 한 2년 이상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는 업무방해라든지 명예훼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니 모욕죄는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재판은 아니고 그거와 관련해서 예, 그래서 민사소송을 냈나? 저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 재판 끝나고 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참 이걸로 좀 종결이 되고 법정에서 송경화 씨를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야 이제 법의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님 저를 많이 봐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항고를 안 하고 그냥 수긍하고 어차피 집행유예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었는데 골프존에서는 그 7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도 유죄로 인정됐으니 골프존에서 다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재판 받고 온 거죠. 오늘 몇 차례 받은 거예요? 오늘 중간에 이제 재판부에서 작년에 조정을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서 조정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재판부 권유로 조정에 나갔는데 골프존에서는 조정 안 하겠다. 얼마 소송한 거예요? 그 배상을 얼마 요구한 거예요? 저한테 한 5,000만 원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에요? 또 여러 사람이에요? 이제 저를 대표로 그 대표로 해서 한 건이네요. 예를 들어 그렇죠. 5,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밖에도 지난 5년간 골프존에서 이 점주들을 해유나 아니면은 겁박으로 인해서 이제 좀 활동을 이제 못하게 막으려고 한 30건 가까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골프존이? 네. 이야, 저희 너무하다, 정말 진짜. 죽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갑질이네 이것도. 옛날에는 협력관계 아니었었어요? 아니 협력관계지. 사실은 골프존이 지금 창업한 지 20년도 안 됐는데
한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는 골프존은 유일하게 스크린 골프 그렇지.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스크린 골프 이제 골프존의 1차 고객과 최후 고객이 저희 점주들입니다. 네. 일차 고객한테나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 오로지 점주들에게 기계를 판매하고 점주들에게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또 비용 받아가고. 비용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업 방법을 좀 바꾸고. 임의로 바꿔가지고 다시 코스 이용료를 만들어서 1년에 1,200억 원씩 저희에게 선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선입금이요? 네. 예. 근데 저희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저희한테 이 코스 이용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것도 선입금으로 빼앗아 가느냐. 고객한테 받을 거면 직접 받아라. 예. 그렇다고 우리한테 그러면 대행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 코스 이용료 좀 고객한테 받아서 입금시켜 주시오 하고 대행 계약을 쓴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거리 문제 있었잖아요. 뭐 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먼저 주고 일정 범위 내에 신규 업체를 넣으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도 넣고 그래서 좀 충돌이 있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좀 아시네요. 아니, 네,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어느 그 업종이건 간에 이제 사업장을 본사로부터 기계를 구입을 해서 창업을 하면 그 업소가 정말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본사의 도의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골프존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사람한테 기계를 팔아서 창업시키고 B라는 사람한테 그 위층에다 또 창업시키고 한 건물에도 두세 개씩 이렇게 전국에 5,000개를 창업을 시킨 거예요. 예. 그 중에 뭐 죽을 놈은 알아서 죽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정말 4개 창업된 매장 옆에다가 다른 다시 창업을 하려는 분한테 뭐 네가 여기다가 뭐 7개짜리 차리면 4개짜리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영업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옆건물 뒷건물 뭐 다 해가지고 같은 건물 같은 층까지 이렇게 창업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에 요구를 한 거죠. 거리를 좀 제한해줘야 상권을 보호해줘야 우리도 돈을 벌 거 아니냐. 우리가 돈을 벌어야 골프존에서 요구하는 신제품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우리를 살려야 본사도 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골프존의 영업 방식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우리는 가맹이 아니다. 우린 기계만 파는 회사니까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너희 건물 같은 층에 창업을 하든 어쩌든 우리는 그거 막을 수가 없다. 본사만 저렇게 부를 창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사업자들과 좀 대화 좀 하자.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게시판이라도 열어줘라. 그래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그것도 안 들어주고. 저희는 하소연할 방법이 언론밖에 없었어요. 좀 분통 터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아니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거예요? 네. 공정거래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렇죠. 그거 엊그제 기자회견한 게 저희 약자들은 이제 공정위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신고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심의를 청구한다든지 보통 이제 소송은 그렇잖아요. 1심에서 지면 이제 2심, 3심까지도 저희가 이제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정위 심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헌법 소원 밖에는 없다고 해서 이제 공정위에서 나온 그 골프존에 대한 어떤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이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이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가 좀 침해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죠. 그래도 우리 송 이사장님도 보니까는 한 5년 동안 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는 거의 변호사 비슷하게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잘하시네. 상당히 조리 있고 어. 뭐 헌법 몇 조까지 딱 나오니 뭐. 저희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한테 맞으면 이쪽도 맞고 저쪽한테 맞으면 이쪽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의 논리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 네. 아니 그래서 아직 이제 부족하죠. 아직 그죠.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아니, 근데- 로스쿨 1학년 수준이야. 아니 근데 지금의 문제는 아까 얘기 언뜻 들으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골프존하고 지금 사업자 협동조합 관계는 그 소통이 단절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신규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이쪽은 옛날 기존에 5천 개 있는 데는 안 주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영업에 엄청 피해를 보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잠깐 그거 예, 설명드릴까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 네. 주세요. 저희가 그 요구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도 2009년에 창업을 해서 그때는 N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업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3,6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4천만 원의 들어가서 기계를 샀어요. 예. 그때 이제 코스 이용료라는 게 이제 무료 코스가 15개가 있었으니까 코스가 한 대당 15개씩 6대를 샀는데 90개 코스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골프 좀 쳐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장에서 우리 매장의 게임료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이고 코스 이용료 2,000원 내세요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그냥 그 안에 다 포함되지.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아니라- 코스 이용료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무료 코스만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무료 코스로 예, 처음에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골프존이 이제 동종 업종의 90% 이상 독점이 되니까 그렇지. 2011년부터 예. 이제 기존에 있는 골프 코스 싹 없애고 한 게임 칠 때마다 2,000원씩 내놔라. 근데 그것도 선입금을 시켜야만 기계가 열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너희가 코스 이용료로 받아가는 그 비용이 한 달에 2,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가게 월세보다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서 신제품 출시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막 2,3천만 원을 또 내라고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한 대당 2천만 원씩 했거든요. 그러면 1억 2천을 또 골프존에다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먹고 살려고 창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리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신제품 이제 중간에 저는 R형이라는 거 한번 했고요. 2011년도에 2012년도에 V형이라는 걸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고 2014년도에 V 플러스라고 해서 비전 플러스라는 제품을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존 사업장 중에서 골프존 말을 잘 듣는 사업장에는 신제품을 공급하고 골프존의 정책에 이제 힘들어서 못 따라가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사업장에다가는 또 신제품을 안 주겠다. 그래서 기존의 골프존이 이제 저희가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전원회의까지 같이 했는데 전원회의 중에서 저희가 너무 놀랄만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저희가 5,000개 매장이 있는데 전국에 2,500개는 가맹으로 데리고 가고 2,500개는 안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골프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회수해서 포렌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기존에 이렇게 5,000개가 정말 이제 과밀화돼가지고 뭐 최저 그 생계도 유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진 상태인데 전국에 직영점을 또 280개를 내겠다.
저희 다 죽이겠다는 거죠. 예. 저희는 지금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누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싸운다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는 정말 갑질 피해자로서 예. 저희는 이제 수만 명 우리 점주 가족들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예. 이 부분을 그냥 본사와 점주들이 밥그릇 싸움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게 저희가 가슴 아프죠. 아니 진짜 가슴이 나도 답답하네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야 이거 신제품을 이거. 줘야 사실 이거 게임 사업이잖아요. 예. 게임 사업의 신제품을 중단시키면 예. 저희가 도태되겠어요? 살아남을 수 도태되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3년, 4년째 꿀표존에서 저희한테 신제품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완전 엮여 있구나 이게. 네. 아니 같이 얘기를 살자. 들어보니까 예, 네. 이 정부가 이런 거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는 좌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인데 힘없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걸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어떤 판단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난 들어보니까 전에 그 피상적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이건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정부가 이런 걸 좀 나서서 공정거래에 그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져서 이제 헌법 소원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야말로 힘없는 사람들 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될 수 있도록 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간에 이런 것들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그 힘이 없어서 당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내가 더 가슴이 답답하네. 응? 정말 힘 좀 내시고 저희 뉴스 장터는 기회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 얘기를 좀 녹화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뭐 정부 여로의 어떤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많은 그 여론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는 그래도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힘내시고 오늘 뉴스장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송영화 이사장 모시고 어려움을 들어봤는데 모시기 참 어려운 거 모셨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아. 큰 힘이 되지 않더라도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세요. 네.